그래서 일단 우리 6월 모의고사 총평부터 얘기를 좀 할까? 크게 막 엄청 달라진 거는 없어요. 2, 4학년도 이전 기출로 좀 회귀를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 지역적이지 않은 문학과 적당한 난도의 독서. 제가 보기엔 2025 수능은 승부처가 독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문학에 쫄아 있는데 어렵게 낼 빌미를 준 건 독서가 더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독서 공부를 절대 게을리하지 마시고 너무 문학에 치중한 공부도 좋지 않습니다. 거의 최초로 현대소설, 고전소설이 동시에 연계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학에서 힘을 쫙 빼고 낸 거예요. 자, 그래서 독서에 힘을 좀 더 주시고요. 저는 4월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EBS 중요하다. 시간을 줄이는데 핵심 키워드가 될 거다 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또 결국에는 기출 하는 동 마는 동 하다가 EBS는 나중에 해야지. 그게 안 된다고 같이 해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EBS 안 해놓으신 분들은 얼른 EBS 해놓으시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독서에서, 문학에서 선지 보고 단어만 똑 뽑아서 지문으로 찾으러 가. 그냥 4, 5등급으로 끝내겠다는 소리예요. 논리학 지문 전혀 못 읽어낸 친구들이 이런다고. 눈으로 풀어. 독서 지문은요, 그리고 문학 지문은요, 퍼즐 맞추기가 아니야. 선지가 딱 안 들어맞는다고. 선지와 지문이 좀 연결이 안 된다 느낌이 드는 친구들은 결국 눈으로 찾기 놀이나 하고 있는 거였고, 이번 독서에서 추론 문제가 2문제가 나왔어요. 과도제식 경영 방식에서 추론 문제, 그건 힘 완전 뺐죠? 근데 또 추론 문제 어디 있었어? 논리학 지문. 거기서 추론 문제 하나 더 나왔거든요. 독서에서 추론 문제가 2번 나온 거 2022 수능 때예요. 그러면 2022 수능 때처럼 또 독서에서 힘을 줄 여지가 있다고. 그 다음에 엄매러는 진짜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15분에서 20분을 썼는데도 한두 개 이상 틀리고 시간도 많이 지체됐어. 화장한테 진 거야. 20분까지 써놓고 막 4점 이상 나갔다? 그럼 엄매하면 안 돼. 그럼 뒤에 문제 어떡할 거야.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 3, 4등급이 껴있다? 그러면 엄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정칭, 미지칭 관련해서 나온 그런 것들이 혹은 지문형 문법이 이젠 기출 분석으로 대비가 안 돼요. 교과서에서 안 가르친 걸 낸다고. 엄매는 진짜로 여러분 정말 고민을 해보세요.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늦어. 그러니까 엄매에서 화작러는 되는데 어차피 화작에서 엄매러는 안 돼. 그러니까 엄매러들은 지금 기회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엄매 유지할지 아니면 화작으로 갈지. 근데 화작으로 간다고 해도 그거는 도망가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독서부터. 여러분 이거는 지금 워밍업이에요. 독서 4번에서 7번은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원래 좀 고난도 경제 지문을 대비했던 친구들은 너무 쉽게 풀어냈을 거고, 과도제식 경영 방식이라고 이거 원래 정치 지문에서 갖고 온 건데, 이 정치 지문에서 경제학 원리를 집어넣었는데 스톡 옵션이 나왔죠. 경제 지문에서는 추론 문제가 하나 껴있었어요. 2번째 문제 기억나지? 그 2번째 문제에서 추론 문제가 껴있는 게 힘을 주진 않았지만 언제든 다시 힘줘서 나올 수 있습니다. 6번 문제, 이거는 여러분 시험지에 표시 좀 해놓으세요. 2022 수능 브레턴 우주 체제. 2022 수능 브레턴 우주 체제에 추론 문제가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못 푸는 문제였어요. 그거는 진짜 지문에 없는 거, 지문에서 삽입돼 있지 않은 해결 방법을 여러분들이 추론해내세요,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 삽입돼 있지 않은 것, 눈으로 못 찾는 정보를 구분해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22 수능 브레턴 우주 체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되고, 9월 모의고사에서는 법지문이 나올 것 같고요. 법지문에서는 힘을 더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3월 모의고사 유료분권 지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유료분권 지문은 이미 기출에서도 나왔던 거죠. 9월 모의고사 대비 전에는 법지문을 쫙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법에서 말하는 채권과 채무, 권리 이행, 그런 배경 지식들은 기출을 통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EBS 연계도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법지문 쪽에 좀 힘을 주셔야 됩니다. 구모 잘 보고 싶으면. 자, 그다음에 8번에서 11번 과학 지문인데 중상 정도. 문제 좋아요. 뭐가 좋은 지문이고 뭐가 평가스러웠냐면요, 기술 과학은 1문단 혹은 초반 문단에서 거시적 흐름을 던져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런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과학 기술은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1문단 혹은 초반 문단에서 거시적 흐름을 던지니까 그 흐름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계속 나올 거야. 그럼 구체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나는 어디쯤 읽고 있는지를 계속 파악해야겠다, 이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냥 글 한 문장 한 문장 잘 읽으면 안 먹혀, 그게 실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약속이 있어야 돼요. 12, 17 좁습니다. 별표 3개짜리까지는 아닌데 별표 하나 정도? 난도가 높았죠. 얘야말로 눈으로 풀면 개박살나는 지문이고요. 제가 인문 철학 지문 항상 뭐라고 했냐면 항상 이분법적 구도라고 했어요. 이것도 기출을 통한 준비된 약속이 있어야 돼. 시험장에서 인문 철학 나오면 이분법적으로 읽어야겠다. 가지문 이분법적으로 어떻게 나눴어야 돼? 전통 윤리학자와 에이어, 나지문 어떻게 나눴어야 돼? 그 논리학자들이랑 행크스인가? 2개가 서로 대비됐잖아요. 이거는 기출로 약속이 돼 있어야 된다고. 이건 내가 항상 말하는 건데, 지문에 대문자 A가 있고요, 소문자 A가 있고요, 알파벳에 첫 글자가 있어요. 다 같은 정보지? 이걸 이렇게 열거시키면 다 끄덕끄덕해. 근데 여러분은 이거를 지문화 시켜버리면, 이게 선지라고 하면은, 이게 지문이라고 하면은 이걸 바로 갖다 붙일 수 있어야 되는데 눈으로 푸니까
보니까 알파벳의 첫 글자랑 단어가 없는데 개박살나 진짜. 알겠지? 그러니까 수능날 또 광광 울고 싶지 않으면 오늘 제가 하는 대로 좀 연습 좀 해주세요. 또 예시를 통해 묶어있는 습관, 이거는 논리학 지문 또 기출 분석 해봤다면 총각은 총각이다 라는 예시를 딱 던지면 그 포포카인 이게 지금 머릿속에 있어야 돼. 지금 총각은 총각이다 뭐지 이러고 있으면 진짜 국어 공부 아예 안 한 거라고. 문장을 잡아두고 그 문장 명제에 대해서 따박따박 연결하는 습관이 없었으면 못 푸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냈어요. 9월 수능은 독서에서 힘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독서 총평은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서 공부 더 빡세게 하셔야 되고, 문학 가볼까? 누군가는 EBS를 다 준비된 상태로 간 거고 누군가는 EBS 하나도 안 된 상태로 가면 누가 이기는 게임이야? 전자죠. 항상 여러분들의 경쟁자,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들은 EBS 준비가 철저히 된 사람들입니다. 이건 할 말이 없어요. 우부가는 결국엔 고전시가에서 이 화자의 상황에 따른 정서 태도로 딱 잘 냈고요. 그리고 꽁생원에 대한 비판 견해, 이건 그냥 EBS에 있었잖아요. 우부가는 그냥 거의 읽지 않고 진행을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했고, 탄홍설 비연계 고전수필이 나왔는데 고전수필에서 힘 많이 빼준 거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문학에서 힘이 많이 빠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땅, 아우 좋아요. 평가안에서 쓰기가 너무 좋았던 게,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제 수강생들은 기억나야 돼. 현대소설은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줄거리야 현대소설이? 아니죠, 캐릭터죠. 그래서 아버지의 땅에서 시간 오래 걸린 친구들은 일단 EBS가 안 돼 있을 거고 공부량이 현저히 부족할 거고, 공부량이 현저히 부족하면 기출 분석도 제대로 안 돼 있었겠지. 근데 기출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었으면 현대소설을 또 내신처럼 스토리 진행에 맡겨서 또 인내 만회하고 있었을 거야. 결국 현대소설을 쫙 모아보면요, 캐릭터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땅이 왜 캐릭터가 중요한 거냐면, 기출에 의거해서 캐릭터 위주의 지문을 내는데, 과거에 나는 아버지를 혐오했는데 지금 현재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 캐릭터의 변모 낼 수밖에 없어. 인물이 이 세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거를 주로 현대소설에서 내왔습니다. 일단 현대소설 기출이 잘 돼 있으면 EBS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그런 작품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7번 문제가 매우 좋았어요. 시점을 갖고 또 이제 장난을 치려고 하는 지문인데, 근데 이 시점 갖고 장난을 치는 건 기출에 많이 없습니다. 현대소설에서 캐릭터 위주도 있지만 이제 현대소설에서는 여러분들이 시점을 잘 파악할 수 있냐, 결국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작가가 이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있냐, 혹은 그냥 1인칭 나의 내면으로만 가냐, 이런 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문학에서 청산행은 뭐 워낙 뻔했고요. 사실과 관습이라고, 이 지문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인 건데, 일단 34번 문제 매우 유의미합니다. 34번 문제도 보기 충돌로 냈지만 여러분들은 그 보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학생이 있었다면 34번이 틀리거나 좀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겁니다. 아마 답이 안 보였을 거예요. 이걸 모르고 갔으면. 지금 6월까지 이런 공부를 했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런 공부를 못했다면 오늘 무료 특강에서 이렇게 좀 공부해라를 보여줄 거야. 여러분 솔직히 육모 해설, 전문항 해설하는 건 그거는 죽은 문제에 대한 해설이고, 저는 육모 죽은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살릴 거냐, 다른 기출이랑 연결해서, 이게 훨씬 영향가가 있어. 육모 교훈 혼자 할 때랑 시험장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냥 혼자 편한 곳에서 맨날 이제 스터디 카페 가, 1인실 들어가, 쫙 풀어. 편하지. 틀렸네?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고쳐. 이게 국어 공부 끝이면 절대 높은 점수 못 얻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시험은 준비된 사람의 것이에요. 국어를 국어 하나로 바라보면 안 돼. 그냥 잘 읽기 싸움, 뭐 독해력 싸움, 그거 하나로만 바라보면 안 돼. 형상이 없는 독해력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실전에서 쓸 수 있는 행동을 좀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수능 국어 잘 보려면 당연한 거예요. 기출 분석 제대로 하면 시험에 맞는 글에 대한 독해력 증진 당연해. 근데 왜 점수가 안 나오죠? 또 결국 같은 말입니다. 자꾸 나온 애를 못 본 거고, 읽을 때부터 확보하면서 읽자, 이 약속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실전에서. 저는 항상 국어 영어를 행동 영역이라고 봅니다. 이 행동화된 습관이 결국 또 시험장에서 익숙함으로 느껴지면 그때 이제 성적이 올라요. 또 물어보네 이거? 또 이선지 직결되네? 이거 딱 그 순간이야. EBS 연계 체감 좋고, 나 이거 봤던 거예요, 좋아요. 근데 그게 다 뭐라고? 준비된 거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성적 좀 잘 나오게 좀 해봅시다. 확보하기로 약속했는데 선지에서 또 어김없이 물어보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성적을 좌지우지합니다. 그 순간이 없으면 지문에서 그렇다니까 또 찾으러 가야지, 이거밖에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국어는. 자, 그럼 이제 진짜 본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독서 지문부터 해설을 하면서 기출 연결을 할게요. 알겠지?